싱가포르 설날 화려함 뒤엔 신들의 은밀한 역사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니안이라는 괴물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매년 새해 전야 이 괴물이 나타나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죠. 그러다 한 노인이 나타나 특급 비밀을 알려줬대요. 니안은 붉은색과 시끄러운 소리를 싫어한다는 사실. 그래서 싱가포르 설날에 붉은색이 가득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또 하나, 황금귤이 왜 그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이건 재물의 신, 차이선예와 연결된 비밀이죠. 황금귤을 주고받는 건 돈을 준다는 뜻이라네요. 게다가 덕담까지 주고받으니 부자 될 수밖에 없겠죠. 이쯤 되면 궁금하죠? 떡국 같은 윗상은 또 뭐냐고요? 이건 단순한 샐러드가 아니라 신들이 점지한 행운의 의식이에요. 모두가 젓가락으로 높이 던지며 소원을 빌죠. 높이 던질수록 행운이 온대요. 그런데 이 풍습 사실 1960년대 싱가포르에서 시작됐대요. 신들도 처음엔 이게 뭐지? 하고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신들도 좋아하는 싱가포르의 찐 설날 문화가 됐다는 사실. 붉은 봉투, 홍바우도 빠질 수 없죠? 이건 재물의 신이 내린 선물. 사실 이건 장수와 행운을 빌어주는 마음이 담긴 신성한 의식이에요. 이렇게 싱가포르 설날은 신들의 지혜와 인간의 정성이 합쳐진 대잔치. 신들도 인간들도 모두 행복한 역대급 설날 스캔들이랄까요? 여러분, 제우스가 황금사과 때문에 또 사고를 쳐요. 그리스 신화 속 황금사과는 불멸의 힘을 준다고 소문난 귀한 물건이었죠. 헤라의 결혼 선물이었고 헤라는 이걸 절대 잃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틀라스의 딸들이 이 사과를 탐내 몰래 훔치려 했죠. 헤라는 용 아돈을 시켜서 황금사과를 꼼짝 못하게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제우스 아들 헤라클레스가 등장하죠. 그 레전드 영웅이요. 헤라클레스의 12가지 과업 중 하나가 바로 이 황금사과를 가져오는 거였어요. 나돈과의 싸움은 헤라클레스에게 식은 죽 먹기였죠. 어렵지 않았어요. 진짜 문제는 하늘을 짊어진 거인 아틀라스였어요. 헤라클레스는 꾀를 내어 아틀라스를 잠시 속여 사과를 손에 넣었죠. 아틀라스는 헤라클레스가 하늘을 다시 들어줄 줄 알았지만 헤라클레스는 그냥 황금사과만 들고 튀어버려요. 완전 반전이죠. 나중에 이 사과는 트로이 전쟁이 불씨가 됩니다. 역대급 스캔들이었죠. 파리스의 심판 아시죠? 미의 여신 3명 중 1명에게 사과를 줬는데 그 선택 때문에 헬렌을 납치하고 트로이가 불바다가 되었잖아요. 황금사과 하나가 이렇게 세상을 뒤흔든다니 스케일이 정말 다르죠? 결국 황금사과는 헤라의 질투와 신들의 욕망으로 얼룩진 상징이 됐네요. 역시 신들도 인간이랑 다를 게 없어요. 사랑과 욕망 앞에서는 모두 무너지죠. 다음엔 또 어떤 신들의 막장 드라마를 파헤쳐볼까요? 기대해주세요. 역시 신들도 인간이랑 다를 게 없어요. 사랑과 욕망 앞에서는 다 무너지죠. 다음엔 또 어떤 신들의 막장 드라마를 파헤쳐볼까요?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순금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바로 북유럽 신화의 사랑과 전쟁의 여신 프레이야죠. 그녀는 눈부신 브리싱가맨 목걸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녀의 전차는 2마리의 웅장한 고양이가 끈답니다. 정말 화려한 등장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그녀는 힐디스빈이라는 멧돼지를 친구로 두고 있어요. 놀랍게도 변신할 수 있는 메기털 망토도 있대요. 하지만 남편 오드르가 늘 곁에 없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를 그리워하며 유명한 황금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여러 가명으로 남편을 찾아다녀요. 게픈, 회른, 발프레이아 같은 이름들이요.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사실은 그녀가 전사자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오딘의 발할라로 가고요. 전쟁의 전리품을 공유하는 거네요. 그녀의 궁전 세스룸니르는 신성한 VIP 라운지 같아요. 그리고 거인 유툰들은 끊임없이 그녀와 결혼하려 해요. 정말 모두가 이 여신을 탐내는군요. 그녀의 마법 세이드르는 미래를 보고 영향을 미치게 해요. 그래서 모든 신들의 가십을 미리 알고 있죠. 신들의 드라마요. 프레이야는 늘 그 중심에 있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거인의 시체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북유럽 신화의 시작은 바로 거인 이미르의 막장 드라마예요. 우주가 텅 빈 냉기분이던 시절 이미르가 가장 먼저 태어났죠. 그는 역겨운 독성 액체 에이트르에서 스멀스멀 기어나왔어요. 혼자 외로웠던 이미르, 그의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두 팔에서 남자와 여자가 뿅, 다리 사이에서 육두거인이 뿅 나타났답니다. 진정한 솔로 만능, 자가 번식의 신이 바로 이미르였죠. 그는 거대한 암소 아우둔블라의 젖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암소가 핥아서 불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요. 이 불이가 낳은 손자들이 바로 유명한 오딘, 빌리, 배형제였죠. 이 세 신들이 이미르를 싫어했던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너무 혼돈스러워서 정리정돈이 시급했거든요. 결국 오딘 형제들은 이미르를 때려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피가 홍수처럼 쏟아져온 세상을 뒤덮을 정도였다니 정말 대단했죠. 그리고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바로 세상의 창조예요. 이미르의 살은 땅이 되고 피는 바다가 되었어요. 뼈는 산, 머리카락은 나무, 뇌는 구름이 되었다고 해요. 두개골은 하늘이 되고 눈썹으론 인간 세상, 미드가르드를 만들었죠. 세상이 거인의 시체였다니 정말 기묘한 탄생이죠. 역시 신들의 세계는 스케일이 다르네요. 막장도 역대급이에요. 여러분, 신들이 소 한 마리에 목숨 걸고 싸운 거 아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최초의 전사 트리토예요. 트리토는 신들 사이에서도 인싸였죠. 어느 날 하늘 신들이 그에게 신성한 소떼를 선물했어요. 스케일 남다르죠? 그런데 이 소떼를 3개의 머리를 가진 거대 뱀 앙그이스가 훔쳐갔어요. 소 때문에 제대로 빡친 트리토는 처음엔 뱀에게 좀 밀리는 듯했어요. 하지만 취하게 하는 음료와 하늘 아버지의 도움으로 힘을 얻었죠. 그들은 함께 앙그이스를 찾아 동굴로 향했고 드디어 트리토가 뱀을 물리쳤어요. 되찾는 소떼는 사제에게 돌려줘 제대로 제사를 지내게 했죠. 이렇게 트리토는 최초의 전사가 됐어요. 레전드 등급. 신들과 인간 사이의 중요한 균형을 유지한 거죠. 이 이야기는 심지어 소 약탈을 정당화하는 데 쓰였다네요. 대박이죠? 신화가 현실에 영향을 주다니 신들의 세계도 인간 세상 못지않게 복잡하네요. 다음에 또 다른 신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 이렇게 트리토는 최초의 전사가 됐어요. 레전드 등급. 신들과 인간 사이의 중요한 균형을 유지한 거죠. 이 이야기는 심지어 소를 약탈하는 걸 정당화하는 데 쓰였다네요. 대박이죠? 신화가 이렇게 현실에 영향을 주다니.
역시 신들의 세계도 인간 세상 못지않게 복잡하네요. 다음에 또 다른 신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 신들의 왕 제우스는 수많은 외도로 유명했죠. 헤라의 눈을 피해 자주 동물로 변신했어요. 어느 날 그는 스파르타의 아름다운 여왕 레다에게 반했죠. 그는 고전적인 속임수를 썼어요. 위기에 처한 척 가장한 거죠. 제우스는 독수리에게 쫓기는 웅장한 백조로 변신했어요. 마음씨 착한 레다는 불쌍히 여겨 백조를 보호해줬죠. 오, 레다여, 그 가련한 백조의 정체를 알았다면. 이 구조는 그들 사이의 은밀한 만남으로 이어졌어요. 그날 밤 레다는 남편 틴다레우스 왕과도 시간을 보냈죠. 시간이 흘러 레다는 2개의 알을 낳았어요. 네, 알이요. 이 알들에서 4명이 전설적인 아이들이 태어났죠. 트로이의 헬레네와 폴리데우케스는 제우스의 신성한 자녀였어요. 클리타임네스트라와 카스토르는 틴다레우스 왕의 인간 자녀였죠. 헤라가 이 백조 알 사태를 알게 된다면 어땠을까요? 또 다른 정복을 위해 새로 변하다니 제우스의 뻔뻔함이란. 이 모든 사건은 신들의 막장 드라마 그 자체였죠. 이 불륜으로 태어난 트로이의 헬레네는 나중에 큰 전쟁을 일으켰어요. 문제 많은 백조 한 마리의 파급 효과라니 대단하죠. 제우스는 정말 올림포스 산의 원조, 나쁜 남자였어요. 솔직히 신들은 우리와 비슷하지만 힘과 드라마가 더 많을 뿐이죠. 오늘 파헤칠 신은 아스가르드 왕 오딘이에요. 마블 유니버스에서 오딘에게 엄청난 가족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토르와 로키 외에 아들이 한 명 더 있다는 사실 아세요? 그는 망치의 힘을 가진 최초의 존재, 보르입니다. 보르가 사실은 토르의 형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오딘이 그를 아스가르드 역사에서 지우려 했다는 거 아세요? 보르는 과거 오딘과 아스가르드를 위협하는 존재였거든요. 그의 힘이 너무 강해 통제불능이 될 뻔했었죠. 그래서 오딘은 그를 봉인하고 기억에서 지우는 방법을 택했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완벽하게요. 하지만 역사는 언젠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마련이죠. 나중에 보르는 부활해 아스가르드를 다시 위협합니다. 그때 그를 막아선 건 놀랍게도 토르였어요. 자기 형제를 알아보지 못한 채 싸웠다는 게 진짜 레전드죠. 오딘의 과거 때문에 아들들이 서로 싸우게 된 거예요. 결국 토르는 보르를 물리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죠. 오딘은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업보를 제대로 치른 셈이에요. 신들도 가족 문제는 피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 케이스죠. 아스가르드 왕도 아들 문제 앞에선 어쩔 수 없었네요. 역시 신들의 세계도 우리랑 다르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힌두 신화의 만능 엔터테이너 비슈누 신 아세요? 그분 찐따미부터 우주구하기까지 안 하는 게 없어요. 베다 시대엔 평범했지만 포스트 베다 시대에 갑자기 떡상했죠. 지역 신들과 합쳐지며 메이저 신으로 등극했어요. 바수데바 크리슈나, 고팔라 크리슈나, 나라야나까지 접수했죠. 심지어 트리무르티, 3대장 중 보존의 신 타이틀까지. 브라흐마, 시바랑 어깨 나란이라니 신분 상승 제대로 한 거죠. 우주 창조, 보호, 변형까지 다 하는 능력치 레전드예요. 납시미 여신이 그의 친사랑이자 파트너라고요. 재물과 행운의 여신 납시미와 커플이라니 스펙도 장난 아니죠. 비슈누는 형태가 있지만 무한하고 초월적인 존재래요. 때론 온화하게, 때론 무섭게 묘사되는 반전 매력 폭발. 온화할 땐 우주뱀 아난타시샤 위에서 잠든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럼 비슈누가 뭘 보존하냐고요? 바로 이 우주와 모든 생명체를 지키는 게 본업이랍니다. 아바타로 변신해서 악당 물리치는 건 특이고요. 인류를 구하기 위해 물고기, 거북이, 사람으로도 변신해요. 이 정도면 우주급 셀럽 비슈누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인류를 구하기 위해 물고기, 거북이, 심지어 사람으로도 변신. 이 정도면 우주구급 셀럽 비슈누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달의 여신 항아는 인간과 사랑에 빠졌죠. 하지만 그녀는 불사의 약을 혼자 마셨어요. 진정한 사랑인 후에는 지구에 남겨졌죠. 그 상실감을 상상할 수 있나요? 정말 비극적인 이별이죠. 그래서 그녀는 달에 영원히 홀로 갇히게 됐어요. 하지만 이 달의 드라마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답니다. 영특한 소녀 페이페이는 로켓을 만들어요. 그녀의 목표는 항아가 실존함을 증명하는 거죠. 아바에게 진정한 사랑을 상기시켜주고 싶어해요. 신화를 위한 정말 엄청난 행동이죠. 그녀는 실제로 달에 도착해요. 정말 놀랍죠. 하지만 항아는 모두가 예상하는 슬픈 여신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디바였죠. 우주의 팝스타요. 그리고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연인이 돌아올 거라는 거죠. 페이페이는 그들을 재해시킬 선물을 찾아야 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었죠. 항아는 자신의 슬픔의 문자 그대로 갇혀 있었어요. 페이페이는 그녀에게 놓아주고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죠. 알고 보니 여신조차 약간의 치유가 필요했어요. 달에 이런 흥미로운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이집트 신화 속 최고 능력자 여신 이시스를 아시나요? 그녀는 죽은 남편을 부활시킨 전대미문의 기록을 가지고 있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오시리스는 이집트의 현명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동생 세트가 형을 질투해 끔찍한 계획을 꾸몄죠. 세트는 오시리스를 죽이고 몸을 14조각 내 이집트 전역에 뿌렸어요. 이시스는 사랑하는 남편의 시신을 찾기 위해 온 세상을 헤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나일강을 범람시킬 정도였다고 해요. 끈질긴 노력 끝에 그녀는 모든 조각을 찾아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마법으로 오시리스를 다시 한데 모았죠. 놀랍게도 그녀는 오시리스를 잠시나마 부활시켰답니다. 이시스는 그 짧은 순간에 아들 호루스를 잉태했어요. 비록 오시리스는 죽은 자의 신이 되었지만 그녀는 복수를 다짐했죠. 이시스는 호루스를 숨겨 키우며 세트에게 복수할 날을 기다렸어요. 호루스는 자라세트와 대결하여 아버지의 복수를 성공시켰죠. 이시스는 죽은 자를 돕고 파라오의 신성한 어머니로 추앙받았어요. 그녀의 치유 마법은 보통 사람들에게도 큰 위안이 되었죠. 나중에는 많은 여신들의 특징을 흡수하며 더욱 강력해졌어요. 그녀의 신전은 이집트의 현명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동생 세트가 형을 질투해 끔찍한 계획을 꾸몄죠. 이시스는 사랑하는 남편의 시신을 찾기 위해 온 세상을 헤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나일강을 범람시킬 정도였다고 해요. 끈질긴 노력 끝에 그녀는 모든 조각을 찾아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마법으로 오시리스를 다시 한데 모았죠. 놀랍게도 그녀는 오시리스를 잠시나마 부활시켰답니다. 이시스는 그 짧은 순간에 아들 호루스를 잉태했어요. 비록 오시리스는 죽은 자를 돕고 파라오의 신성한 어머니로 추앙받았어요. 그녀의 치유 마법은 보통 사람들에게도 큰 위안이 되었죠. 그녀의 신전은 이집트와 누비아 전역에서 가장 붐볐다고 합니다. 이시스의 마법 능력은 다른 신들보다 월등히 뛰어났다고 해요. 남편을 살리고 아들을 지킨 친사랑 이시스는 역시 레전드네요.